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오은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에는 그렇진 않았죠. 규제가 잇따르자 침체 우려감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봄부터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봄 성수기를 맞아서 4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폭을 늘리며 지금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달 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LTV, DTI 규제 검토를 하겠다, 그걸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연내엔 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이런 변화의 흐름을 좀 꼭 참고를 해야 한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저희와 함께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꼭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제가 앞서서 뭐 여는 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 지금 급등 양상을 치솟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뭐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뭐 지금 전국적으로 뭐 똑같이 다 지금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유난히 지금 높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꾸준히 계속 높았던 건 아니고 작년 뭐 11.3 대책 이후로 조금 관망세를 보이다가 네. 대선 전후로부터 가격이 좀 상승하고 매수가 늘어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4월 뭐 주간 동향을 보면은 지금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0.45%까지 상승하고 굉장히 뭐 10년 만에 최고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실은 초과이익 환수제의 어떤 그 수혜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이 가격 상승을 좀 주도하면서 인근 기존 단지가 또 가격을 상승했고 또 그 전반적으로 외곽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심리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고조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요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아직까지 공급보다 좀 많다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전반적인 우리 주택 보급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0%가 훨씬 102% 정도 되지만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95% 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량이 아직은 수요보다는 적다.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흐름들은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뭐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보유세 인상,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월세 상한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데 지금 규제 수위 조절만 지금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규제가 들어올 것이다. 시장에 개입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계속 급등하는 이런 양상은 이제 조금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보합세 양상을 좀 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울 지역에 어떤 공급량 아직까지는 수요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입주 물량도 지금 서울 지역에는 올해 뭐 3만 가구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권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약 한 5분의 1 수준. 또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3만 세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분간 어떤 급격한 하락보다는 보합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망세가 앞으로는 좀 예상된다. 네. 시황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고려하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의 고민의 목소리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 열려 있는데요. 전화는 02-2077-6356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2545-7988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 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담 이어갑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팀인데요. 어떤 문제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2009년 입주한 그 동판교 네.
보뜰마을 9단지 금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43평형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한 8년 정도 보유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작년 2016년 6월에 제가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40평형을 매수를 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1세대 2주택이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팔아야 기존 주택인 이 보뜰마을 9단지를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해서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양도소득세까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지금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전략 꼼꼼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어쨌든 질문은 간단하네요. 지금 동판계에 있는 보뜰마을 9단지를 갖고 계시고, 또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매수한 거는, 선수촌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고, 그래서 네. 이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셨는데, 일단은 네네. 보뜰마을이 가격 상승폭이 있다라고, 차익이 있다라고 하면 양도세가 과세 대상인데,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3년 안에만 매도하면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매도를 안 하고 만약에 양도세를 감소하더라도 좀 더 갖고 있으면 상승폭이 더 크면 보유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3년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결론 먼저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예. 지금 상승폭이 어느 정도 앞으로 시세가 급등할 것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상승폭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네네. 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좀 더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상승폭이 좀 미약할 것 같아서. 그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가격, 이 판교역 근처에 지금 보뜰마을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9단지 아주 역세권에 위치하고 지금 인근 지역들 6단지 모든 지역들이 동판교 지역의 가격은 굉장히 지금 세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 남부권에서 최고의 지금 시세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이 평당 가격이 2,300만 원, 2,500만 원 할 때도 사람들은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도 여기서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부동산업계에서 좀 한 25년 정도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동판교 지역의 어떤 프리미엄, 예를 들면 서울 접근성, 특히나 강남 접근성이 좋고 또 인근 지역의 어떤 교육 인프라 혁신 학교가 들어서 있고 보평학군이라는 또 이런 생활 환경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로는 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어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인데 결국 역으로 말하자면 이 가격 하락 여건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갖출 걸 다 갖췄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경기도권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40평대 지금 시세가 한 12억대 가나요? 네. 그 정도 가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웬만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보다 굉장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상승 여건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동판교 지역의 어떤 이 생활 입지, 지금 구축되어 있는 이런 입지를 좀 위협할 만한 단지들이 나올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좋은 호재만 좀 있다라는 거죠. 위쪽으로 지금 제이테크노밸리도 지금 조성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들이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왔을 영향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좋은 여건이지만 다만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얘기할 때 평당 가격이 3천만 원 선, 2,900만 원 굉장히 틀리거든요. 2,8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선에서 시세가 3천만 원 언저리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거기서 매수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거기서 가격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좀 보합세로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 상승폭은 조금 적을 수밖에 없다. 지금 단기간에 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좀 더 클 것 같기 때문에 매도 하시고 두 개를 다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하나를 먼저 주택을 매도하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되셨나요? 예, 그러네요. 비과세 혜택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시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지금 제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네. 전농 우성아파트 23평에 실제 네. 거주하고 있는데, 네. 네, 성동구 마장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24평 쪽으로, 예. 네, 이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전망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이사 생각하고 계신데 평형대는 비슷하네요. 네네. 네네. 전농동에서 성동구 마장동으로 이사 괜찮은 네. 건지 그러면 저희가 전략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전농동 우성아파트 지금 거주하시고, 그 이주하시려는 목적은 뭘까요? 그냥 교통이 좀 불편해서. 예, 그러시니까. 그럼 여기 그 우성아파트는 오래 사셨어요? 한 2년 정도 살았어요. 2년이요? 네. 뭐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네.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까 어디 성동구에서 무슨 아파트라 그랬죠? 금호. 왕십리역 그 뒤쪽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하는 거를 좀 이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실거주 입장에서는 내가 편리한 곳으로 가는 건 맞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부동산 가치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전농동 우성아파트,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죠. 이 우성아파트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좋은 데입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매매가 20평대 한 3억 정도 가나요? 3억? 네네. 그 정도 선 가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평대 아파트 치고는 가격이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물론 연차도 좀 오래됐고 뭐 역세권이 아니고 이런 단점은 있지만 서울 지역에 위치하면서 20평대 아파트가 그 정도 선이라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 또 인근 지역에 지금 전농동 뉴타운이라든가 답심리 뉴타운 이 지역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가격이 좀 저평가로 보이는 면도 있긴 해요. 하지만 뭐냐면 이 주변에 전농 우성 아파트에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고객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이 주변에 좀 나보다 입지 여건이 좋은 데들이 너무 자꾸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답신이 뉴타운에 지금 먼저 들어오는 레미안 크레스티라든가 아래 위브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주도를 해서 또 인근 지역에 새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나보다 훨씬 입지 여건이 좋은 아파트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나는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차에 대한 것도 좀 여기가 90년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구성이. 네. 예. 네. 그러다 보면 뭐 아무래도 경쟁력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지금 청량역 주변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호재들이 물론 나한테도 전농 우성 아파트도 좋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좋은 애들이 먼저 선점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그러면 결국 수요층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아무래도 좀 잠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어떤 위치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좀 쉽진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지금 마장동 이쪽 지역은 왕십리역 근처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교통 여건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교통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강남에 대한 접근성, 뭐 서울을 동서로 가는 접근성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이런 면 때문에 이 지역에 어떤 수요층들이 꾸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위쪽으로 왕십리 타운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교통 여건이 좋고 어떤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곳들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지금 그 마장도 여기 그 금호 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단지 수는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 세대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역세권이라는 어떤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가격 하락 여건이 저쪽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으로 본다면 이쪽 왕십리역 근처가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기 때문에 뭐 생활하기도 편하고 뭐 이렇다면은 이쪽으로 좀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되시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성 아파트보다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 이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평가 나왔네요. 네. 아유, 고민 좀 해결되셨나요? 네네. 이사 전에 연락 잘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방송 보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것들 묻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세미나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 안내해 드립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시장 흐름에 맞는 부동산 소액 투자처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56번 열려 있습니다. 네, 전화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주고 계셔서요. 문자 사연 안내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신길 뉴타운에 관심이 많아서 SK뷰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마음먹은 김에 다른 단지를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일단 뭐 신길 뉴타운에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님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뭐 문자 내용을 갖고 뭐 구체적인 얘기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길 뉴타운 뭐 지금 요번에 청약 결과도 나왔죠. 신길 뉴타운 5구역 그 SK뷰 예. 뭐 아쉬우신가 봐요. 뉴스거리가 예. 굉장히 크게 나와서 뭐 최고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으니까 맞아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이 모든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조금 더 기대되는 곳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좀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 지금 이 신길 뉴타운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위쪽으로 좀 해지된 지역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아래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그 많은 구역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에 대해서 신길 뉴타운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분양이 좀 떨어지고 좀 아쉽다고 해도 아직까지 좀 청약이 좀 남아 있어요. 올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해도 뭐 12구역도 있고 뭐 8구역, 9구역 이런 데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한번 계속해서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땐 신길 뉴타운 주변으로는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향후에 뭐 신안산선에 대한 어떤 도림 사거리로 해서 연결되는 이런 어떤 신안산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시간은 물론 뭐 2023년 뭐 이 정도 경이지만 이 지금 단지들이 다 조성이 되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1년도 뭐 20년 21년도거든요. 이렇게 조성이 되면 이 큰 단지에 대한 시너지 또 교통여건 그당 21년도만 되면 향후 2년 후에는 또 신안선이라는 이 개통의 큰 호재를 또 받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런 계획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훨씬 더 괜찮은 어떤 분위기를 좀 기대해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약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 지금 어떤 뭐 기존 단지 예. 뭐 인근 아파트도 괜찮을까요? 실거래 목적이라 그러면 지금 먼저 입주해 있는 신길 뉴타운도 있거든요. 뭐 이런 데도 조금 뭐 지금은 좀 가격이 급등한 분위기도 좀 있지만 여름철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좀 비수기를 이용해서 예. 조금 관심 갖고 있다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하락 여건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곳은 아니다 이런 결론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신길 뉴타운 미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죠. 남은 시간 활용해서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문자 또 들어와 있네요. 상암 월드컵 2단지 82제곱미터 아파트를 10년째 보유 중인 시청자인데요. 저 언제쯤 매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와, 내용 보니까 10년이나 보유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슬슬 매도를 해야 할까 고민 중이신데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매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다라면 매도하고 좀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뭐냐면 예. 좀 전에 설명하고 좀 반대인데 상암 지역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동력은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중기적으로 좀 괜찮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좀 10년이나 보유하셨는데 더 보유하시는 건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동력이 없어서 예.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시다 그러면 좀 다른 쪽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상암 지역이 사실은 이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13,000
세대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암 지역입니다. 지도로 보이시면. 이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상암의 반은 녹지입니다. 공원들이죠. 그리고 이 나머지 반이 아파트와 더불어서 업무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상암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굉장한 기대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기대치가 높았지만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들이 좀 있었죠. 여러 가지 지금 업무시설들은 다 입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랜드마크 단지 계획이라든가 또 롯데몰 이런 것들이 아직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그래서 지금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드마크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발 계획이 직접 수혜 단지긴 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려 보여요. 지금 랜드마크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매수 어떤 계획들이 없다 보니 서울시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개발 계획을 지금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쇼핑 롯데몰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입점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지역 상권들하고 좀 어떤 마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실행되기가 좀 어렵지 않아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가격이 이런 기대감에도 그렇게 높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또 이렇게 지도를 크게 본다면 상암과 더불어서 건너편 쪽에 위치한 가재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대규모로 입주를 하다 보니 어떤 수요층이 좀 분산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은 있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단계 더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동력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를 위해서 몇 년을 보유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좀 외부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상암 월드컵 파크 2단지 아파트 일단은 투자 목적이시라면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세미나에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시장 흐름에 맞는 부동산 소액 투자처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02-2077-6356번으로 사전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이번에 세미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혹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요즘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시장 흐름은 뭐 새 정부 들어서 새로운 정책도 좀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시장 흐름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경험했던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지금 7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 시기에 어떤 흐름을 제가 누구 못지않게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전반적인 시장 흐름 동향 또 소액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나면 오시는 데가 아니고 시간을 내서 오시게 되면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7번이나 대통령이 바뀔 만큼 연륜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세미나에서 궁금한 점 꼭 해결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부 돈 되는 부동산
부동산 정보, 숨어있는 저평가 투자처 공략가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선 부장과 항상 똑소리 나는 부동산 전문가 서진 부동산연구소 박진주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77-6394번 활짝 열어놓고 정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부터 박진주 팀장님 어떤 포인트 준비하셨어요? 네, 최근 마곡지구의 배우지로서 그 갭투자로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요. 편리한 교통과 주거환경 게다가 학군까지 세 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역세권이자 학세권이자 숲세권인 지역으로 실거주 비율 굉장히 높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실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굉장히 탄탄히 수요층도 뒷받침이 되어주는 지역으로 직접 거주하시기에도 좋고 투자해 보시기에도 좋은 양천구 목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학군 그 중심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고요. 안중선 부장께서는 어떤 포인트 준비하셨어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마곡지구의 배후 주거지로서 강서구자 이런 중심지로 갈 수 있는 강서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9호선 라인 핵심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임대 수요가 가장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으면서 앞에 바로 공항 대로변이 위치를 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도심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임대 수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가시권이 굉장히 좋은 매물로서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광희동의 다세대 매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포인트만 들었는데 굉장히 매력이 다른 그런 곳들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분석을 해보죠. 첫 정보 강서구 등촌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8층 중에 6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9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900만 원입니다. 네, 첫 지역 강서구 등촌동 입지 여건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네, 우선 입지 지하철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9호선 라인입니다. 바로 승차하는 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핵심 노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강서부터 앞으로는 강동 지역까지 강남과 여의도를 관통해가지고 바로 강남 지역을 바로 수평으로 관통하는 이런 핵심 노선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런 등촌역에서 도보로 약 2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3종 일반 주거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다세대 주택보다는 종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땅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어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강서구 지역은 대형 업무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마곡지구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김포공항이 가장 근접해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김포공항 관련해서 항공사 본지사뿐만 아니라 이런 포워딩 업체라든가 무역회사들이 가장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본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은 배후 주거지로서 공항 관련 종사자들이 그동안 임대시장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마곡지구가 당장 올해부터 이런 개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임대 수요가 대거 몰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주변을 보게 되면은 등촌동, 가양동 주변으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약 한 20에서 3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데 아파트가 근처에 있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형 마트를 비롯해서 백화점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이지만 공유할 수 있다,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등촌동 지역은 바로 옆에 동네인 양천구 목동과도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행정구역이 바로 거리 하나를 도로를 하나를 끼고 옆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목동과 학군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서 그리고 마곡 그리고 앞으로 학군형 주거 중심지인 목동과도 같이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최근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마곡지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강서구 지역은 우선 김포공항이라는 업무지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동안 보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이 군부대라든가 그리고 공항,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동안 평가가 절하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넓은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대형 택지 개발주로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4, 5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어졌는데 당장 올해부터 LG라는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대거 유입 인구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LG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LG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거 또 협력 업체까지 같이 몰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런 효과들이 고소득 직장인들의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산과 비교를 하더라도 뭐 비등비등한 시점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배후 주거지로서 9호선 라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개발 호재로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주변에는 한강이 또 자리를 잡고 있죠. 2020년까지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맞물려서 이런 월드컵 대교의 준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거 부족지로 알려져 있는 상암 지역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상암에 지금 직장인 근거지를 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교통 편의성을 제공이 되게 되면서 인프라를 바탕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밀집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또 9호선 3단계 연장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강동지역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이용자 수를 끌어들이면서 자, 이 부분은 뭘까요? 바로 9호선 역세권 중심으로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집가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월드컵 대교의 개통까지 이런 수혜를 안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이미 완료됐다는 점이 참 반가운데요. 어떻게 지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5월 달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입지뿐만 아니라 내외부를 뭐 직접 눈으로 보고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8층 중에 6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권이 굉장히 좋고요. 3베이 남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호도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황금성까지도 같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단지형 매물입니다. 두 개 동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총 8층 규모로 단지 수가 꽤 있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관리형 매물이다라는 부분과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형이라는 장점이 바로 주차장 대수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또 가장 또 장점으로 꼽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룸형 구조입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를 갖추고 있으면서 말씀드렸죠.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형태로 지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주식 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풀 옵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쿡탑 등이 완벽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임대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매물로 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 2개에 넓은 주차 공간까지 여기에다가 가격적인 매력까지 더해지면 참 더할 나위 없을 보이는데요. 가격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곡지구가 완성 단계가 아닌 시점에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그렸었는데 그 반면에 아직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2종, 3종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억 3,9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가 2억 2천만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임대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와 임대가를 분양가를 비교를 했을 때 갭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실질적인 투자 금액 1,9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고요. 마곡지구의 유입과 동시에 높은 또 임대가 상승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월세 투자 시에는 2천에서 3천에 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월세가가 아니고 앞으로의 마곡지구를 바라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못지않은 수익률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평가된 가격이라는 점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유의사항까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우선은 이 지역 보시게 되면은 5호선과 공항철도 그리고 9호선이라는 노선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좋은 노선이면은 틀림이 없겠지만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호선 그리고 어떤 호선을 중심으로 그동안 집가가 좀 많이 상승했는지 어떤 호선 중심으로 상권지가 형성이 됐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에 따라서 주변 가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핵심 노선 위주의 투자를 좀 권고를 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정보 박진주 팀장과 함께 할게요. 목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3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300만 원입니다. 네, 목동은 뭐 워낙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입지 분석해 볼까요? 네, 이 본 건물은요, 9호선 그 염창역에서는 도보 200m 정도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9호선인 염창역은 급행열차의 정차역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선호해야 하는 역인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급행열차를 이용했을 시에 김포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마곡지구, 여의도 등은 7, 8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강남이라든지 잠실까지도 한 30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업무 밀집지로서의 이동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여서 출퇴근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일 텐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올림픽대로라든지 공항대로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성산대로도 바로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층 굉장히 탄탄히 뒷받침이 되어주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 목동하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학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요. 교육의 메카로 그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선호해야 하는 그 학군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매년 유입 인구 또한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바로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 집 바로 주변에서 한강공원을 내 집 앞 산책로로 이용을 해보시면서 목동 소공원이라든지 용왕산, 근린공원 등의 녹지 공간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숲세권이라서 공기 좋고 살기 좋고 쾌적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근의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등의 대형 마트들도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요. 백화점이라든지 병원들 그리고 편의시설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역에서 집으로 가시는 길에 재래시장이 입지해 있음으로써 바쁜 그 직장인분들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편리하게 그 재래장을 보시면서 집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장점까지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옆에 마곡 산업단지 들어서게 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입점하면서 풍부한 직장인 수요층 누려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아래쪽에 목동 재건축 지역까지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의 수혜지까지 될 지역으로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학군의 녹지 공간에 시장까지 생활 인프라가 참 잘 갖춰져 있는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발 호재들도 안 짚을 수 없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등촌동에서 워낙 개발 호재 설명들 잘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곡 산업단지 빼놓을 수 없겠죠. 서울 마지막 대규모 그 연구단지인 마곡 산업단지는 110만 평 규모의 부지의 첨단 산업 그리고 주거,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도시로 그 지금 개발 중인 대단히 단지로서요. 대기업들이 마곡 단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줄줄이 입점하면서 상주 인원만 해도 16만 명 그리고 그 유동 인구만 해도 40만 명이 될 거라고 하니까요. 그 풍부한 직장인 수요층들과 그리고 마곡지구의 간접적인 수혜 계속적으로 입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입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물건지 바로 아래편에 목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요. 그 지금 올해 그 재건축 연한이 도래가 되면서 재건축 이뤄지고 나면 이주 수요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집가 상승 그리고 밀려드는 임차인 수요로 인한 수익률의 상승까지 같이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집 앞에 교통호재죠. 9호선의 연장도 같이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도 강남, 김포공항, 잠실 등을 연결을 해주는 9호선이 앞으로 하남과 미사까지 더욱더 넓게 연장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와 직장인 그 수요층 탄탄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집 바로 앞에 있는 월드컵 대교도 2020년경이면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요.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어지고 나면 상암 DMC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줄 뿐만이 아니라 홍대 상권 그리고 망원동 상권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줌으로써 유입 인구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빼놓을 수 없겠죠. 2000 월드컵 대교와 마찬가지로 2020년경에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금천 IC에서부터 성산대교 남단에 이르는 구간을 10km 정도 되는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서 이쪽으로 출퇴근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습적으로 교통체증 일어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지하화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완화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지상 공간에 녹색 공간까지 제공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더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호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건물도 보니까 이미 지어졌더라고요.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다 지어진 건물인데요. 2개 동으로 지어진 단지형 매물입니다. 앞에 4m 도로와 8m 도로를 끼고 6m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라든지 채광 그리고 전망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두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외장재 굉장히 고급 자재로 마무리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 빌트인 옵션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부님들의 로망이죠. 디귿자 형태의 주방까지 세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세심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16평의 넓은 전용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니까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신혼부부라든지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가족 단위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CTV라든지 무인 택배함 그리고 엘리베이터, 개별 주차 시설까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문 관리 업체에서 사후 관리까지 약속이 되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직접 관리를 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도 걱정 없이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장 사진 보니까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어느 정도예요? 네, 매매가 2억 6,300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에 2억 4천 활용해 보신다고 하시면 이쪽 갭 투자 많이 하시니까요. 2,300만 원이면 투자해 보실 수 있겠고요. 월세도 선호 많이 하시는 지역인데요. 앞으로 수익률 상승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3,09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며 대출 1억 7천 활용해 보신다고 하시면 6,300만 원으로 투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2030 시대에서 이 갭 투자를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갭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유의점 살펴보도록 하죠. 네, 본 건물 다 지어진 건물입니다. 직접 나오셔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인근 일대가 워낙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숲세권이기 때문에 산책하신다는 의미로 나오셔서 둘러보실 수 있다고 하면 더욱더 좋겠고요. 아무리 좋은 집도 나와는 맞지 않다고 하면 내 것이 될 수 없듯이 나에게 맞는 집인지 재무 설계라든지 투자 설계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받아보시고 결정해 보시라고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어느덧 마지막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특색 있는 곳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중구 광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4호선,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10층 건물 내에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800만 원입니다. 네, 중구 광희동으로 와봤습니다. 여긴 굉장히 생소한 지역인데 입지 분석 자세히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좀 도심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는데 이 지역은 상업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아까 마곡도 마찬가지로 업무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과거부터 상업지 비율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주거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또
집값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임대가가 빠르게 상승했던 지역입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지역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 리모델링 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교차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또 이런 집가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곳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은 지하철 2호선, 4호선과 그리고 5호선 트리플 역세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2호선, 4호선, 5호선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1분여 거리면은 도달이 가능한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은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역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변이 다 상업지뿐만 아니라 이런 높은 타워들 형식으로 패션 이런 관련해서 이런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런 쇼핑몰 수가 굉장히 많이 받쳐주고 있으면서 도소매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근로자 수가 지금 겹쳐져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인구들에 대한 수요를 직접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중심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제가 추천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을 보게 되면 충무 아트홀 그리고 패션타운이 자리 잡고 있고 극장이라든가 그리고 대형 마트들이 질비해 있으면서 주변이 다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대부분 직장인 근로자로 이 지역에 근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임대 수요가 젊다는 것은 앞으로 돈이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대형 상권 주변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완벽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청계천과 그리고 장충당 공원 등 이런 관광객 수가 많이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공간과 관광지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한정거장 그리고 도보로는 약 5분이면 신당역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 지역을 가게 되면은 바로 6호선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도보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총 4개의 쿼드러플 역세권까지 만나볼 수 있는 굉장히 상업지로서는 메리트가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구하면은 서울의 중심 추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벌써 지금 지나가는 호선만 해도 2호선, 4호선, 5호선 그리고 하나 더 개통되나요? 우선은 이 지역에는 더 개통될 거는 크게 없고요. 예. 주변을 보면은 이런 4개의 호선들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여러 군데 교통의 요충지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 부분은 강동 그리고 강남 그리고 동부권 그리고 서부권까지 연결되는 호선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인구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동대문 패션타운이라는 대형 상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호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입니다. 자, 그 말씀은 뭘까요? 바로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그리고 주차장법 이런 부분들을 건축물의 규제를 최대한 완화를 시켜서 사업성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주변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주변 다세대뿐만 아니라 주변 지가가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임대 차익까지 얻으실 수 있으면서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은 또 주변이 동대문 프라자가 가장 근접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라서 임대 수요가 가장 또 크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훈련원공원이라든가 중앙 의료원들이 앞으로의 또 용적률 상한에 따라서 높은 벤처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호재거리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갖춰져 있는 상권뿐만 아니라 업무 지역이 앞으로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보니까 준공까지는 살짝 여유가 있던데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우선은 여기는 상업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10층 중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상업지다 보니까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혼재돼서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5층 다세대 같은 경우는 3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상층부에는 오피스텔을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다세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같이 또 두루두루 살펴보실 수가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투룸형 구조입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의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저희는 상업지에 있으면서 넓은 평형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12평형이 넘는 이런 평형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희소 가치까지 수반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관리형 매물입니다. 상업지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관리형 매물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리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투자가 좀 용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준공될 건물의 모습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상업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낮게 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가가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분양가는 2억 9,8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억대가 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상업지에 있으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지역은 임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순환율도 굉장히 빠른 지역이면서 가장 많은 또 임대차 수요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가가 중요하겠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세가는 약 2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도심지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 부분이 가장 또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보증금 2천에서 3천에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률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는 강남 못지않은 수익률이 되겠는데 강남 지역 지금 얼마나 받을까요? 120만 원 정도의 평준화가 되어 있다라면은 분양가는 약 3억 중후반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수익률이 그만큼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대출 약 1억 9천만 원 정도 활용을 하셨을 때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약 7천에서 8천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가격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점까지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은 이 지역은 상업지에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 지역은 상업지 리모델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역세권과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주변이 전부 다 상권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이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나는 젊은 층들의 이런 유입될 수 있는 거리를 그리고 동선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역세권과 주변 상업지가 가장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대 수익 효과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투자를 굉장히 추천드린다 보시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전세 투자를 하셨다가 향후에 2, 3년 뒤, 3, 4년 뒤쯤에 높은 또 이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환도 고려를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구 광희동 다세대 주택까지 준비된 내용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